네, 감사합니다.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뷰티 인사이드 연출을 맡은 송일옥입니다. 정말 바쁘신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이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또 다른 드라마가 이렇게 제작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 오신 건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올해는 영등포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끝까지 이 자리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조촐하지만 저희가 차린 상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자, 우리 서현진 씨부터 그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뷰티 인사이드에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타인의 얼굴로 살아가는 배우 한세기 역을 맡은 서현진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민기 씨. 네, 안녕하세요. 안면 실인증을 앓고 있는 항공사 본부장 재벌 3세 역을 맡았습니다. 이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희 씨. 네, 안녕하세요. 원에어 항공사의 대표이자 또 도제 의붓동생 역을 맡은 강사라 역을 맡은 이다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재현 씨. 네, 일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유은우라는 친구 역이고요.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단짝 친구고 신부 지망생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청량함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량함을 맡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는데 아마도 이 뷰티 인사이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이미 드셨는데요. 네, 중앙 뒤쪽에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 감독님이랑 서현진 씨랑 이다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감독님은 정확히 동시간대에 지금 백일의 남구님도 어쨌든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여우각시별이나 배드파파나 지상파 드라마도 동시에 오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또 이제 시간대도 그 변경이 되고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책임감도 많이 따르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현진 씨랑 감독님이랑 오해영 때 일단 만나셨었기 때문에 오해영이 신데렐라 하셨었잖아요, 서현진 씨가. 그래서 좀 재회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때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오해영을 넘을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다희 씨는 런닝맨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랑 지금 캐릭터랑은 상당히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연기 변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부담감은 없으신지가 첫 질문이었죠? 부담감이 커서 그런지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오늘 동시에 뭐 세 개의 드라마가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백일의 남구님이 또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일의 남구님 연출자인 또 이정재 감독이 제 같이 오해영도 같이 했던 감독이라서 저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청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게 정말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각자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뷰티 인사이드는 그 나머지 세 작품들과 또 다른 드라마들과의 어떤 색깔이나 결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가을에 맞는 감성, 로맨스, 그리고 영화 뷰티 인사이드가 가진 따뜻한 감성에다가 설탕 같은, 그리고 초콜릿 같은 촉촉함과 그 다음에 유쾌함을 입힌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편집하면서 봤는데 편집 끝난지도 모르고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오늘 첫방 결과 기대되고요. 그런 면에서 또 기분 좋은 부담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서현진 씨하고 시간대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 시간대 변경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 11시에 어떤 그런 나홀로 방송을 즐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9시 반에 전쟁터에 내보내셔가지고 내 의사와 정말 상관없다. 예, 임전 모태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외하셨습니다. 서현진 씨와 어떠신가요, 감독님? 어렵죠. 제가 일단은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제가 눈을 잘 못 맞추 현장에서도 눈을 잘 못 맞추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잘만 보시던데. 그리고 어쨌든 오해영 때와는 또 다른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성숙해지고 본인 말로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오해영과는 또 다른 결의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앞에 계신 세 분이 이민기 씨하고 이다희 씨, 서현진 씨 이렇게 다 85년생이에요. 85년생. 다 동갑이군요. 네. 30대 중반. 그런 건 안 짚어주셔도 됩니다. 감독님? 예. 30대 중반이라서 약간 20대 로코라기보다는 30대 어떤 네, 빨리 수습을 해야 예, 되는데.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영등포의 기운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 그만 말씀하세요. 현진 씨, 저는 진짜 또 오해영의 완전 팬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물론 그 연기자분들이 워낙 호연도 해주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도 재미있을까 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네. 그렇대요, 감독님. 어떻습니까? 제외하셨는데. 일단은 첫 촬영 나갔을 때 보통은 좀 어색하고 낯설기 마련인데 저희 촬영팀, 조명팀, 감독님들도 다 그대로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촬영했던 사람처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풀어져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해영을 넘을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자신은 없고요. 근데 굉장히 다르면서 같은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희 씨, 굉장히 다른 모습, 예능에서 보여준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라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능을 좀 하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지금 사라하고 맞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 오히려 예능을 하면서 그런 편한 이미지를 많이 이제 더 익숙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이 사라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도한 야망녀다 보니까 이런 메이크업이나 또 의상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최대한 좀 차갑게 보이려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화려함 같은 것도 좀 하나의 볼만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다희 씨의 변신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에서 마이크 전달. 중앙 살짝 왼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황소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우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화가 원작이 있다 보니까 비교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설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뷰티 인사이드만의 좀 강점, 그래서 영화랑 비교했을 때 우리 드라마만의 좀 강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서현진 씨랑 이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로코 또 치트키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만났을 때 그 느껴졌던 내공, 뭔가 호흡을 맞춰봤을 때 이 사람 내공 보통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점 좀 궁금하고, 이다희 씨랑 안재현 씨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좀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영화 원작과 굉장히 다른 드라마만의 강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정말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한 30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봤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제작했던 제작 배급했던 우리 제작사와 같이 일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제작사 대표님이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드라마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는 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얼굴이 바뀌는 어떤 주인공을 캐스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적 상상력인데 드라마로 이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설정한 게 남자 대신에 여자 주인공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정도 바뀌되 다시 자기 얼굴로 돌아온다 이런 설정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뷰티 인사이드라는 제목처럼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안면 실인증에 걸려서 이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파가지 못하는,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쁜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분간을 못하는 설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한 여자만을 알아본다라는 설정. 그래서 운명 같은 어떤 마법 같은 로맨스, 이런 부분들이 영화와는 조금은 다른 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원작의 어떤 따뜻한 감성과 섬세한 터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고요. 대신에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의 또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을 위해서 유쾌함과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평소에 캐스팅하고 싶었던 우리 선남 선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요. 이렇게 잘 30대 중반에 30대 중반의 선남 선녀. 잘생기고 네. 풋풋하고 청량함을 갖춘 이 배우들과 함께 해서 더더욱 영화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OST도 이번에 굉장히 잘 뽑아져 가지고 어떤 가을 분위기와 어떤 멜로적인 감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서현진 씨와 이민기 씨는 그동안 이제 각자 다른 작품에서 정말 로코 장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치트키들이 만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내공이 느껴지던가요? 네, 공이 아니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저는 제가 이제 20대 때 이민기 씨의 작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열정도 넘치고 굉장히 아웃고잉한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좀 무던한 사람이더라고요. 예민한 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굉장히 놀랐었고 그리고 로코력을 느꼈던 순간은 사실 티저 찍을 때 네. 좀 이렇게 약간 능글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아직 저희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멜로가 많이 세게 붙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런 표정 지을 때 아 이런 걸로 그동안 먹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역시 했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또 30대 중반이라 일단 좋습니다. 아주 지금 편안해요. 멘트들이 아주 편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기 씨. 네, 저도 우선은 또의 영의 팬이었고 그래서 그 뒤로도 작품 많이 봤고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 만나고는 연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캐릭터를 본인이 표현할 때 굉장히 단단하게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뭐 그 이후에 로코력은 네. 우리 현진 씨는 그 티저 찍을 때 이민기 씨의 그 표정 하나에 딱 느끼셨대요. 저는 그건 좀 자주 느껴가지고요. 그 현진 씨가 보내는 한 번씩 눈빛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찍을 때 내가 좋아하는 눈빛이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되게 뭐라고 하지? 그게 되게 귀여운데 그 표현을 잘 못하겠네. 정확하게 어떤 순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를테면 아까 저기 잠시 나온 장면으로 치면 네. 제가 자켓을 벗어서 이렇게 그쵸, 덮어주는 불러주죠. 장면이 예. 있는데 그때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서 약간 숨을 멈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살짝 같이 숨을 멈추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네네. 그 순간 이 우주가 나만의 우주로 만들어주는 그런 네, 힘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매력이 그쵸? 있습니다. 세상에 서현진 씨와 이민기 씨 둘만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예. 그 우주의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다희 씨와 안재현 씨 이번 뷰티 인사이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 뭘까요? 저는 이때까지 작품을 하면서 그 로맨스 로코 장르가 저는 처음이에요. 드라마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솔직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은호하고의 이런 로맨스를 그러니까 대본을 항상 받을 때마다 어떤 씬이 있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촬영할 때에도 은호랑 붙는 씬 같은 건 되게 기다려져요.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은호와의 그런 붙는 씬들이나 이런 케미들을 좀 잘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또 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다희 씨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로코 장인 욕심 나십니까? 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로코 치트키 이 두 분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전 좋습니다. 도전. 안재현 씨. 네, 저는 전작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힘없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잘 봤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단짝 친구 세계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듬직하고 좀 남자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키우고 제 몸이 많이 제가 한 8kg 정도로 찌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작품에 욕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말씀해주신 다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코에 대한 그게 이쁘게 저 친구가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 있겠구나, 로코에 어울리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8kg이나 증량한 안재현 씨의 도전 너무나 멋집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그리고 오른쪽 중앙의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일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저 네. 서현진 씨하고 안지현 씨께 질문인데 일단 서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얼굴로 한 달에 일주일씩 변하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그렇게 서현진 씨를 한세기 씨를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고 혹시 또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지현 씨께 질문은 어제 신서유기 잘 봤는데 이게 하루 정도밖에 그 간격이 없이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서유기의 그 유쾌하고 코믹한 모습이 드라마하고 어떤 상승작용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안 좋은 게 있을지 그런 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현진 씨 일주일간 다른 분이 이제 함께 또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얘기를 네. 나누셨는지. 사실은 저희끼리는 처음에는 좀 톤이나 아니면 모션 같은 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독님과 상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대본 자체에 잘 표현이 돼 있고 해서 누군가를 흉내내는 정도로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 바뀐 세계로 나와주시는 분들의 연기는 자유로 그냥 저희 뭐 딱히 뭐 톤을 맞추거나 저의 어떤 모션을 따라하거나 하진 않고요. 그분들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에 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서 보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레이션도 중간에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리고 촬영장에서 사실은 몇 번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제가 그분들이 촬영하신 날은 제가 촬영이 없어서 네, 근데 느낌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좀 같은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는 다른 분 변한 세계들을 만났을 때 이민기 씨가 더 멜로 눈빛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뜬금없이. 네. 아니 근데 서현진 씨도 그러면 이 작품을 빨리 보고 싶겠어요. 네, 맞아요. 그쵸? 바뀐 분들의 네. 분량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그렇죠. 함께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떨지 굉장히 본인도 궁금증을 네네. 자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안재현 씨 어떻습니까? 신서유기와 하루 차인데. 네, 하루 차이라서 저는 역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쵸. 신서기를 통해서 안지현이 내일 드라마에 나오니까 내일 드라마 챙겨봐야겠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면은 캐릭터에서의 이런 다름에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뷰티 인사이드 대본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날 그렇게 웃고 막 재밌게 보시더라도 오늘의 드라마를 보시면 어제가 생각 안 날 만큼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메아리 작가님 보고 계시죠? 대본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임메아리 작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안재현 씨가 워낙 캐릭터상 유쾌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대중문화팀 홍희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PD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뷰티 인사이드 영화 보면 또 하나 보는 재미가 주연 배우들 말고 이제 변신을 해서 바뀌는 배우들인데 이번에 또 티저 영상 보니까 뭐 김성령 씨, 김민석 씨 되게 다양한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그 와중에서도 공을 들인 출연자, 특별 출연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민기 씨는 그 분들이랑 붙는 씬을 찍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촬영했던 촬영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한 세계의 변신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민기 씨는 덧붙여서 앞서 전작이었던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도 약간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러면서도 로맨스를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도 약간은 금수저고 예민하고 좀 까칠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차별점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특별 출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공개된 분은 이제 김성령 씨하고 김민석 씨가 이제 공개돼 있는데 네. 10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서현진 씨가 한 세계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120명. 그래서 120명을 캐스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오늘의 한 세계는 여기까지라는 그런 멘트와 영상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제 비밀의 방이 있어요. 비밀의 방에 자신만이 추억으로 간직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흔적을 남겨놓는 그런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했고요. 김성령 선배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굉장히 긴 분량을 끌고 가는 특별 출연인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과연 중년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과연 누가 가장 초반에 어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드라마를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이민기 씨가 맡은 도제와의 어떤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아까 말한 멜로적 분위기 이런 걸 낼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삼고초려 끝에 김성령 선배를 했고요.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현진 씨는 보지 못했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뜨거운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충분히 화면으로도 영상으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민기 씨는 사실 그 분들과 또 이제 계속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날의 상황이라든지. 네, 우선은 김성령 선배님이랑 김민석 씨 두 분과 촬영을 하고 있는데 했었고 하고 있는데 되게 신기했던 건 네. 아까 현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뭘 맞추거나 이렇게 톤을 맞추고 연기를 막 만들어간 게 아닌데 신기하게 그 상황과 그 대사 속에 있으면 굉장히 세계랑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현지 씨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내 감정은 연결이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비슷한 상황에 같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 되지? 매력? 그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 시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녹아 드신 건데 그렇다면 아까 서현진 씨가 말씀하신 나를 보는 것보다 그분들을 더 따뜻하게 봤다, 더 깊이 있게 봤다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더 잘하라는 질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생은 처음이라랑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를 텐데 차별점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번 생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하우스푸어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마음을 닫기를 선택하고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이번에 도제 같은 경우는 나무랄 거 없는 배경과 환경 속에 사는데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벽을 쌓게 되는 그런 인물이어서 저는 아예 접근 자체가 달랐고요. 그리고 드라마의 색도 완전히 달라서 그런 부분은 전혀 뭐 어느 정도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예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나왔고 기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현진 씨, 사실 쉽지 않은 연기일 수 있어요. 어려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어려웠다기보다 이제 극 중에서 배우이다 보니까 극 속에 극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연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원 없이 연기하고 네. 있다. 너무 듣기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민기 씨는 서도제를 연기하면서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많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뭘까요? 처음에는 안면 실인증 때문에 뭔가를 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가 뭐 결국에는 사랑 얘기고 사랑을 깨닫고 이런 얘기라서 그냥 무엇보다 한 세계를 어떻게 도제가 사랑하게 될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희 씨는 신부 지망생이 류은호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과 대결하는 사랑을 하게 되셨는데요. 신도 이길 수 있는 이다희 씨만의 특별한 매력 뭘까요? 신을 이길 수 있는 저만의 매력이요? 네, 어려운데요. 어렵죠. 어렵지만 가장 단순한 저는 사람이라는 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녹네요. 마음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재현 씨는 어떻습니까? 이 비주얼 싱크로율 200%인데 류은호 캐릭터와 싱크로율 어느 정도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는 30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럼요. 지금 살만 찌운 게 아니라 넉살도 같이 찌우셨어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네네. 근데 정말 이 대본에 욕심이 났던 건 대본이 정말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작가님께 한 임현희 말씀 하시죠. 작가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욕심 났고 이 욕심난 마음을 시청자분들께도 꼭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기 욕심이 나는 캐릭터라서 제가 정말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3개월, 4개월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연기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의 연기를 즐겁게 원 없이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시청자들은 참 즐겁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계십니다. 네, 중앙의 뒤쪽입니다. 네, 저희 스포츠뉴스 김주혜 기자라고 하고요. 서현진 씨께 질문이 있는데 지금 좀 1년에 한 편씩 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드라마를 하면서 계속 좀 사랑에 대한 정의도 바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은 아직 끝마치지 않았지만 대본을 보면서 어떤 정의를 또 내리고 계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얼굴이 계속 바뀌는데 그 여자를 알아보는 남자라는 게 이제 제일 접근하기 쉬우니까 드러나 있는데요. 사실은 작가님 의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염원이잖아요. 나의 진실한 내면,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두 연애를 하고 그리고 찾았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여서 전 되게 간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걸 가졌지만 굉장히 공허한 사람들이거든요. 도제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그래서 연애는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나를 알아봐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와중에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 중반에 어떤 침 나와
네, 배우여서 저도 나를 알아봐주는 한 사람이 너무 간절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하면서 저도 같이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상대. 자, 감독님부터 그러면 관전 포인트를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아,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기자님? 아, 이쪽입니다. 오른쪽. 예, 저 문화일보 김인구 기자인데요. 네. 그 영화 이제 예고편을 오늘 보니까 그 영화하고 이제 차별하기 위해서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캐릭터의 다른 설정을 많이 이제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고편을 보니까 그 설정이라고 하는 게 혹시 좀 지나치다 보면 캐릭터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예고편을 보면서 특히나 그 이제 서현진 씨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화려하고 변신이 많기 때문에 배우로서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민기 씨 역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잘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안면이 식장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그 약간은 좀 너무 그 평면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좀 순정적으로만 비춰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짧은 예고편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청자하고 공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살짝 우려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이민기 씨는 그런 캐릭터 좀 막 감정의 변화가 심한 캐릭터라면 사실은 연기하기가 배우로서는 더 수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캐릭터를 하는 거에 대한 갈증 같은 건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누구보다도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이 자리에 없지만 임메아리 작가님하고 이렇게 필력이 훌륭하신 임메아리 작가님과 이렇게 많이 상의를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얼굴이 바뀌는 설정 그리고 안면 실인증인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벌 3세 그러면 각자의 주인공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드라마에서 감추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저희 드라마 1, 2회에서 다 발가벗겨집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홍보 기사에서도 오늘 뭐 영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여자 주인공은 한 달에 얼굴이 바뀌고 남자 주인공 안면 실인증이다라는 걸 다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들어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타지적인 설정이지만은 이것들 이미 판을 깔아놓고 이것들이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이해해가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밀도 있게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가님 기자님께서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민기라는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하게 된 배경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영화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영화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에서 서도제 역할을 뻔하지 않게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고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민기라는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제 이민기 씨에 대한 믿음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이민기 씨도 이 역할, 서도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은 못 느꼈고요. 왜냐면 제가 도제를 만나서 지금 도제를 하는 동안 충분히 도제로서 저는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안면 실인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한 여자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도제 입장에서는 이 병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타인도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인데 도제가 세계를 만나면서 그리고 수많은 세계를 만나면서 그런 감정들을 깨우쳐가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제 뭐 성장을 하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세계와 흘러가는 것 속에서 세계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서 뭔가 도제가 변화할 모습들이 있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과 사랑으로 변해가는 두 분의 모습을 시청자들도 공감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인사를 드려봐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부터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오늘 끝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명. 한 세계에게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이 바뀌는 병, 그다음에 서도제에게 사고처럼 일어난 안면시림증, 이런 것들이 본인은 피하고 싶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운명이 아니었을까. 이 두 사람은 계속 그 운명을 거부하면서 도피하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아왔는데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인정하고 운명을 긍정하면서 사랑을 찾아가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거부했던 운명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기자님께서 오신 것도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운명적인 선택이 정말 이렇게 헛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밤 9시 반이죠. 11시에 틀지 마시고 9시 반에 꼭 드셔가지고 꼭 우리 뷰티 인사이드 많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시에는 또 다른 거 봐주시고요. 자, 이제 사연진 씨. 네, 일단 저희 4명 모두가 정말 대본이 재밌기 때문에 출연을 결정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일단은 극본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현 촬영 감독님의 화려하고 화사하고 또 좋은 앵글들이 눈을 아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 30분에 오늘 꼭 첫방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기 씨.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아름다운 얘기가 촬영하는 저희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한 시절을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다희 씨. 각자의 캐릭터가 너무나도 잘 살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아예 안 보신 분은 계셔도 한 번만 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밤 9시 반에 첫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현 씨. 네, 포인트. 우리 드라마에는 로코킹과 그다음에 로코 장인, 그리고 팔방미인,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챙겨서 봐주시고요. 이쁘고 재밌다는 기사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뷰티 인사이드 주역분들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올 가을 취향을 저격하는 유쾌한 힐링 로코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 JTBC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경림이었습니다. 네.